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신현수 수석의 사퇴 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과 통치 행위의 주도권이 이 시대의 권세가로 불리는 이른바 친문 하나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정치 칼럼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가 쓰고 있는 정치 카페인데, 이 허민 기자는 정치 현안을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허민 기자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신현수 파동은 대한민국 국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권과 통치권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정치 행태가 과거 조선조의 이 세도 정치를 빼닮았다. 문 대통령을 권좌에 앉혀놓은 강경파들이 뒤에서 정권을 휘두르고 있고, 그래서 레임덕 현상이 지금 올 수 있는 것은 자생적인 한계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하는 이런 진단입니다. 자, 이 문 대통령이 맞이하고 있는 레임덕 현상에서 지금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앞으로 이 정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허민 기자의 카페 통해서 제가 글을 좀 낭독하고 제 의견을 간간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밝혔다가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이번 파동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 간에 얽히고 설킨 협력과 이 갈등 구조를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실세 권력자들 사이에 이 역학관계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파동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포함한 통치 행위와 그리고 주도권이 이 시대의 권문세가인 친문 하나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문 하나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특전 가문과 파벌이 임금을 수렴청정하면서 정권을 휘두르는 조선조 후기의 세도 정치를 빼닮았다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이 권좌에 앉힌 강경파들이 정권을 휘두르는 건 임기 말 현상이자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권력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사퇴 파동은 일단 봉합이 됐지만 검찰의 기습 인사와 문 대통령의 결재 과정을 둘러싼 주된 의혹은 아직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숙명처럼 여기는 검찰 개혁과 직결된 고위직 인사를 작전 벌이듯이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적인 궁금증에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고, 그 청와대는 통치 행위라면서 얼머부렸습니다. 장관은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자, 24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답변과 이 등장인물들의 행적으로 재구성한 사퇴 파동은 이렇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복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청권자인 박범계 장관 이외의 인물이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설명을 했고, 대통령을 이를 승인했습니다. 인사발표 전 전자결재나 하드카피 문서에 사인하는 절차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수석과는 사전 상의 없이 7일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는 발표 2분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재는 발표 다음 날인 8일 전자결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현수 수석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한계를 느꼈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후에 잠적했습니다. 나흘 뒤 신 수석은 사퇴 문제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게 신현수 사퇴의 요약입니다. 자, 신 수석이 일단 복귀한 것은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두 측면을 모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고 할 말을 하는 충신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 그리고 검찰 인사에서 권력수사팀을 위임토록 한 것 등은 기회 요인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신부에서 특히 대통령의 복심인 민정수석이 벌인 사퇴 파동은 그만큼 권력이 취약하다 하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현수 파동은 5년 전에 최재경 사례와 닮았습니다. 최재경은 박근혜 집권 3년 8개월이 흐른 2016년 10월 민정수석에 임명이 됐다가 한 차례 사의 파동을 겪은 후에 12월에 사퇴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사퇴한 것입니다. 신현수도 문재인 집권 3년 8개월 만인 2020년 12월 말 임명된 후에 2달도 안 돼서 사퇴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과 함께 권력 서열 톱3에 포함되는 요직입니다. 과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은 그것만으로도 대통령 권력의 심각한 레임덕, 즉 권력 누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신현수 파동이 남긴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기회 요인이 있고 위협 요인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반영했다 하는 측면에서 큰 위협 요인이 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문재인 뒤에서 이 출연 청정을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 인사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권력 내부의 불온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은 국정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대통령 권력은 촛불 세력의 지배를 받는 강경파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이들 강경파들로부터 통치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문 정권의 통치 행태에는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와 닮았습니다. 이 친문 권세가들이 나랏일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가 마치 조선시대의 특정 가문과 파벌이 군왕을 수렴청정하면서 권력을 기르는 것과 흡사하다. 이 조선 후기에 과거의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 같은 이런 왕의 외척들이 연결돼서 이 세도 정치를 하면서 왕은 아예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뒤에서 이런 세도가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는 누가 움직이는 것일까? 누가 대통령의 생각을 지배할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통치 행위 전반에 개입하려는 존재에 주목하게 됩니다. 진중건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언론기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배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문 하나회로 지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친문 하나회. 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 구성된 친문 이른바 부엉이 모임의 후신인 민주주의 4.0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자, 민주주의 4.0에는 국회의원이 무려 56명이나 있습니다. 친문, 친노 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장관들을 임명했을 때 뭐 황희, 박범계, 다 권칠성 여기 출신들입니다. 자, 이들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대통령의 뜻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절차와 방식 그리고 타이밍을 독점하는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왕처럼 군림했지만 통치는 소수 권력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힘겨루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은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채 척신과 총신의 통치를 승인하는 조선조 철종을 연상시킨다. 자, 여기서 철종은 조선조의 그 강화도령이라고 그 섀도 정치 안에서 아주 왕을 아주 무능력한 사람을 앉혀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김씨, 조씨 뭐 이런 사람들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왕이 그 앞에 있었던 정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능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아주 왕의 인척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철종이라는 사람은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이원범 그걸 데려와 가지고 사실은 일자 무시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현수 사태 파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민정수석직을 받았지만 정작 특정 세도가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심한 무력감과 배반감의 사태를 결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도 정치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권 실세들이 청와대와 구체적인 조율 없이 혹은 대통령의 주문을 뛰어넘으면서 일을 처리하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철종으로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적확한 비유가 아닌가. 지금 문재인이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문재인은 이 탁현민유의 쇼에 연기를 하는 사람,
그 대본을 써주고 기획을 하고 연출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이 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문했지만 민주당 강경그룹이 마이웨이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박범계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수사권 계획을 안착시키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유영민 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박 장관에게 속도 조절 의미로 당부한 게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7년의 허송 세월이 부족한가라며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범계도 본인도 속도 조절이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자기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올 초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고 했다가 4차 지원금은 물론 국민유료금까지 주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정권 실세들에게 휘둘린 경우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 내 강경개혁파들은 대통령이 꼴보기 싫다면서 대선을 4개월 앞둔 2007년 8월 당을 박차고 나와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이른바 집권 야당을 차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4년 차에 당내 정풍운동에 쫓기다가 임기 9개월을 남긴 2002년 5월달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버렸습니다. 자,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더구나 권력의 태생적 한계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임기 말이 될수록 강경파들의 국정 개입과 간섭은 더 깊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 자신의 책 제목처럼 그건 운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민 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친문 하나회가 주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조선조의 철종 같은 임금이 아닌가. 지금 세도 세력들이 세도가들이 뒤에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는 이 분석 아주 예리해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임덕을 맡고 있었고 지금 움직이는 행동에 문재인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커튼, 언더 테이블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권력은 너무나 그 속성이 빨리 변하고 또 권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민감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일제히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문재인도 자기 자신의 뒷배 앞으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 안전 문제,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처럼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또 박근혜 이명박처럼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과 역학관계를 따져보고 지금 이렇게 친문 하나회가 주축이 되어 있는 이 세력들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